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기준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프로그램 현역가왕 시즌3의 첫 방송을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무대에서 누가 인정받았고, 누가 예상 밖의 위기에 몰렸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냉정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합격과 탈락을 넘어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 MBN이 선보인 현역가왕 시즌3는 첫 회부터 기존 트로트 오디션과는 완전히 다른 선언으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신인을 발굴하거나 성장 서사를 만드는 무대가 아니다. 이미 각자의 장르에서 정상에 서 있거나 오랜 경력을 쌓아온 현역 가수들이 자존심과 커리어를 모두 걸고 맞붙는 진검승부의 장이다. 그렇기에 이 무대는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며 도전이 아니라 검증에 가깝다. 이번 시즌을 상징하는 핵심 장치는 바로 마녀 심사단과 올인정 제도다. 정훈이, 현숙, 최진희, 정수라를 포함한 전설적인 여성 아티스트 10인으로 구성된 마녀 심사단은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쌓아온 경험과 감각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한다. 이들의 기준은 명확하다. 단 한 명이라도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무대는 완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술, 감정, 진정성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단순히 잔인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마녀 심사단은 음정이나 박자 같은 표면적인 완성도보다 노래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감정의 진실성을 본다. 그래서 이 무대에서는 잘 부르는 가수보다 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가 분명한 가수가 살아남는다. 현역가왕 시즌3는 시작부터 트로트가 더 이상 공식화된 창법이나 익숙한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방송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과연 이 냉정한 룰 속에서 누가 진짜 인정을 받았고 누가 위기의 경계선에 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다음부터는 무대 위에서 전원 올인정을 받으며 기준을 증명한 참가자들부터 차례로 하나씩 짚어보며 현역가왕 시즌3가 요구하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보겠다. 현역가왕 시즌3의 첫 회에서 전원 올인정을 받아낸 무대들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이수연, 차지연, 솔즈라는 3명의 이름이 있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커리어를 지녔지만 공통적으로 기술을 넘어 감정의 설득력과 무대 위 진정성을 증명해 보이며 마녀 심사단의 기준을 통과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이수연은 단 한 번의 노래로 현역가왕 시즌3의 방향성을 결정지은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해석을 보여준 그녀는 정수라의 도라지꽃을 선택하며 단순한 동요형 트로트나 귀여움에 기대지 않는 길을 택했다. 이수연의 무대는 어린 참가자들이 흔히 빠지는 과도한 감정 과잉이나 성인 가수의 모창과는 정반대에 서 있었다. 낮고 단단한 흉성을 중심으로 한 음색, 안정적인 호흡, 절제된 꺾기를 통해 노래의 슬픔을 눌러담듯 표현했고 그 방식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수연의 가장 큰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진정성이었다. 그녀가 표현한 슬픔은 경험에서 비롯된 연기가 아니라 타고난 공감 능력과 음악적 감수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었다. 마녀 심사단이 망설임 없이 전원 올인정을 누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훈이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나이를 만드는 목소리, 세월이 담긴 노래라는 표현으로 극찬을 쏟아낸 순간 현역가왕 시즌3가 요구하는 기준은 분명해졌다. 잘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수만이 인정받는다는 메시지였다. 이수연의 무대가 감정의 순도를 증명한 사례라면 차지연의 무대는 트로트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선언에 가까웠다. 뮤지컬 배우로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차지연은 현역가왕 시즌3에서 자신의 모든 경력과 이미지를 내려놓고 도전자의 위치에 섰다. 화려한 등장 대신 긴 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리며 무대에 들어선 그녀의 모습은 이 무대가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진짜 승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차지연은 패튀김의 가시나무새를 선택해 노래를 하나의 독백극처럼 재구성했다. 도입부에서는 레시타티브에 가까운 표현으로 감정을 쌓아 올렸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벨팅과 특유의 갈라지는 음색을 통해 절망과 집착을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뮤지컬적 기교를 앞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기술이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정제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과장도 모방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해석으로 곡을 재창조해냈다.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무대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노래뿐 아니라 이야기를 함께 가져오는 가수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마녀 심사단의 한 심사위원이 뮤지컬과 트로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느냐고 묻자 차지연은 망설임 없이 트로트를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이 한마디는 장르에 대한 존중과 각오를 동시에 드러내며 그녀를 단순한 외부인이 아닌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시켰다. 기술적 완성도의 측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준 인물은 솔지였다. EXID 출신이라는 배경은 오히려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곡으로 그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다. 솔지는 마지막 연인이라는 발라드 트로트 곡을 선택해 완벽에 가까운 음정과 호흡 조절, 고음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드러난 벨팅은 힘에만 의존한 고음이 아니라 감정을 밀도 있게 밀어올리는 표현으로 완성되었다. 솔지의 강점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억지로 흉내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녀는 자신의 발라드와 R&B 기반 보컬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트로트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고, 그 선택은 곡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마녀 심사단이 그녀의 무대를 두고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술과 진심이 완벽히 결합된 무대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솔지는 현역가왕 시즌3가 요구하는 정확성, 감정, 개성의 균형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참가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수연이 감정의 순도를, 차지연이 서사의 확장을, 솔지가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었다면 이 세 무대가 공통으로 증명한 사실은 하나다. 현역가왕 시즌3에서 전원 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무대 위에서 설득해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참가자들은 또 다른 기준, 전통과 감성의 무게를 짊어진 무대들이다. 현역가왕 시즌3의 첫 방송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룬 무대들은 전원 올인정과 탈락이라는 극단 사이, 그 중간 지점에서 프로그램의 기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김주희와 빈예서의 무대는 단순한 합격 여부를 넘어 트로트가 지닌 전통성과 감성의 무게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이들의 무대는 화려한 기술이나 파격적인 연출 대신 얼마나 깊이 장르의 본질에 닿아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까웠다. 김주희는 국악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이후 오랜 시간 전통음악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그녀가 현역가왕 시즌3에서 선택한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판소리와 트로트를 잇는 하나의 다리와 같았다. 김주희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거칠고 동시에 섬세한 결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악 특유의 식임새와 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트로트 창법과는 전혀 다른 결을 만들어낸다. 그녀의 무대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전통적인 요소를 과시하거나 낯설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주희는 판소리의 호흡과 장단을 트로트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오히려 곡의 감정을 더 깊고 묵직하게 만들었다. 과장된 제스처 없이 담백한 표정과 절제된 동작으로 노래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은 무대를 하나의 예술행위처럼 느끼게 했다. 관객은 노래를 듣는다기보다 이야기를 체험하는 감각에 가까웠다. 마녀 심사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이건 트로트가 아니라 한국의 소리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왔고 정수라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김주희의 무대는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현역가왕 시즌3가 왜 국가대표 트로트를 선발하는 무대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했다. 반면 빈예서의 무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 현역가왕 시즌3의 기준을 드러냈다. 미스트롯 3을 통해 이미 감성 천재라는 수식어를 얻은 빈예서는 안정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꺾기로 많은 기대를 안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나훈아의 연정을 선택해 특유의 감정 표현과 부드러운 흐름으로 곡을 풀어냈다. 초반부터 차분하게 감정을 쌓아 올리는 방식은 여전히 뛰어났고 클라이맥스에서 드러난 한의 정서는 관객을 충분히 설득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원 올인정이 아닌 9개의 인정에 그쳤다. 단 한 표가 부족했던 이유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녀 심사단은
빈예서의 무대를 두고 완성도는 높지만 예상 가능한 무대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미 알고 있는 색깔, 이미 기대되는 감정선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 것이다. 윤명사는 스스로를 넘는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평가는 빈에서 개인에 대한 혹평이 아니라 현역가왕 시즌3가 참가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잘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익숙한 감성만으로도 완벽을 인정받을 수 없다. 빈에서의 무대는 여전히 뛰어났지만 프로그램이 원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변화와 도전이었다. 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은 기대를 받는 빈예서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한 메시지다. 김주희와 빈예서의 무대는 서로 다른 결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역가왕 시즌3의 본질을 드러낸다. 하나는 전통의 깊이를 통해 장르의 뿌리를 증명했고, 다른 하나는 익숙함을 넘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냉정한 기준을 확인시켰다. 이 두 무대는 트로트가 단순한 유행이나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싸움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무대들은 오랜 경력과 이름값을 내려놓고 시험대에 오른 베테랑들의 이야기다. 현역가왕 시즌3에서 가장 냉정한 시선이 집중된 무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랜 시간 트로트 무대를 지켜온 베테랑 가수들이었다. 금잔디와 정미애의 무대는 이 프로그램이 경력이나 이름값에 기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며 현역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묻게 만들었다. 이들의 평가는 실력의 유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어떤 진심을 증명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금잔디는 트로트계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베테랑 가수다. 데뷔 26년 차. 수십 장의 앨범과 셀 수 없는 행사 무대를 거쳐온 그녀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가창과 무대 매너를 지닌 인물이다. 현역가왕 시즌3의 첫 회에서 금잔디가 무대에 올랐을 때 많은 이들은 이미 완성된 무대를 기대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흔들림 없는 호흡과 특유의 따뜻한 음색으로 노래를 채워나갔다. 금잔디의 무대는 마치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다. 여유있는 표정과 안정적인 흐름, 관객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방식은 그녀가 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바로 그 안정감이 이번 무대에서는 한계로 작용했다. 마녀 심사단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완벽해서 놀라울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대에서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의 금잔디가 과거의 성공 공식에 머물러 있다는 냉정한 지적이었다. 결국 금잔디는 단 한 표 차이로 올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결과는 실패라기보다 경고에 가깝다. 오랜 경력과 노련함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이지만 현역가왕 시즌3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다. 금잔디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미애의 무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베테랑의 시험대였다. 미스트롯 시즌1 준우승자로서 강력한 성량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사랑받아온 그녀는 긴 투병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섰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녀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정미애는 대동강 편지를 선택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무대를 구성했다. 무대 초반부터 그녀는 특유의 힘있는 호흡과 직선적인 고음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후반부로 갈수록 몰아치는 벨팅은 여전히 현역 중에서도 손꼽히는 에너지를 보여주었고, 흔들림 없는 추진력은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정미애의 무대는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마녀 심사단의 평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정미애는 8개의 인정을 받았지만 2표가 부족했다. 심사위원들은 볼륨과 에너지는 충분했지만 감정의 결이 다소 거칠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정보다 기교가 앞섰다는 평가는 그녀의 무대가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 이야기 전달력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현역가왕 시즌3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강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과 서사를 얼마나 섬세하게 전달하는가이기 때문이다. 정미애의 결과 역시 실패라기보다는 방향 제시에 가깝다. 그녀는 여전히 뛰어난 기량을 지닌 가수지만 다음 무대에서는 힘을 줄이는 용기와 감정을 세밀하게 다듬는 선택이 필요하다. 베테랑이라는 이름은 무대 위에서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된다.
금잔디와 정미애의 무대는 현역가왕 시즌3의 잔혹함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과거의 영광이나 경력은 존중받지만 그것이 현재의 무대를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이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는가다. 다음으로 살펴볼 무대들은 이 기준 앞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파격과 혼란의 경계에 선 도전자들의 이야기다. 현역가왕 시즌3에서 가장 강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무대는 단연 추다혜의 등장이었다. 그녀의 무대는 호불호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시험하는 실험에 가까웠다. 파격과 예술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한 균열은 현역가왕 시즌3가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장르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무대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추다혜는 국악밴드 싱싱 출신으로 이미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해온 아티스트다. 그녀는 현역가왕 시즌3의 첫 무대에서 전통미학과 샤머니즘적 요소, 그리고 록과 펑크의 감성을 뒤섞은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노래라기보다 의식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무대는 빠르게 장악되었고 관객은 전율과 낯섦을 동시에 마주했다. 추다혜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문법과는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갔다. 보컬의 정확성이나 감정의 흐름보다는 분위기와 메시지 전달에 집중한 구성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중간중간 삽입된 샤머니즘적 요소는 단순한 장르 혼합을 넘어 음악 자체에 영적인 울림을 더했고, 이는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무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름이 양날의 검이 되었다. 마녀 심사단은 그녀의 음악적 색깔과 에너지에는 분명한 흥미를 보였지만 동시에 냉정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이것이 트로트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었다. 예술성은 높지만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평가는 추다혜의 무대가 가진 가장 큰 한계를 정확히 짚어낸다. 결국 그녀는 7개의 인정을 받는 데 그쳤고, 일부 심사위원은 아예 버튼을 누르지 않으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 평가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현역가왕 시즌3가 허용하는 실험에는 분명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메시지다. 파격은 환영되지만 그 파격이 트로트라는 뿌리와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다의 무대는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며 장르 확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추다혜는 실패한 참가자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진 아티스트에 가깝다. 그녀의 음악은 아직 현역가왕 시즌3가 요구하는 국가대표 트로트의 기준과는 간극이 있지만 그 간극이 축적된다면 새로운 장르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녀 심사단 역시 그녀의 실험 정신 자체는 높이 평가하며 이후 무대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무대는 현역가왕 시즌3가 단순히 안전한 무대만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그 도전은 반드시 감정과 서사, 그리고 장르적 정체성과 연결되어야 한다. 추다혜의 사례는 파격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지만 파격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역설을 남겼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들은 이 냉정한 기준 앞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참가자들이다. 예상과 달리 혹독한 평가를 받으며 탈락 위기에 몰린 이름들이 무대 위에 남아있다. 현역가왕 시즌3의 첫 방송에서 가장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인물들은 홍지윤, 강유진, 강혜슬이었다. 이들의 무대는 실력이나 경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준과 현재 자신들의 무대가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첫 회에서 이들이 받은 점수와 평가는 단순한 탈락 위기가 아니라 지금의 트로트 무대가 어디까지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 홍지윤은 미스트롯 2 준우승자라는 화려한 이력과 함께 트로트 아이돌형 가수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아온 인물이다. 맑고 또렷한 음색, 세련된 스타일링, 무대 장악력까지 갖춘 그녀는 언제나 대중의 시선을 끄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역가왕 시즌3의 첫 무대에서 그녀는 6개의 인정만을 받으며 예상 밖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 무대 자체는 화려했고 퍼포먼스 역시 완성도가 높았지만 마녀 심사단의 시선은 그 화려함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홍지윤의 무대를 두고 노래보다 무대 장치와 연출이 더 먼저 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정의 깊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표현에 머물렀다는 평가는 그녀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이미지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현역가왕 시즌3는
더 이상 귀여움이나 익숙한 인기 공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홍지윤에게 주어진 6점은 경고다. 이제는 외형과 이미지가 아닌 벗겨진 진짜 목소리로 승부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강유진의 무대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12년차 현역 가수로 수많은 행사 무대를 경험해온 그녀는 오페라 트로트라는 독특한 시도로 무대에 올랐다. 성악적인 발성과 트로트의 리듬을 결합한 실험은 분명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6개의 인정에 그쳤다. 문제는 시도의 방향이 아니라 두 장르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녹아들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강유진은 강한 성량과 직선적인 발성으로 무대를 밀어붙였지만 그 과정에서 트로트 특유의 섬세한 감정선과 리듬의 유연함이 희생되었다. 마녀 심사단은 기교는 많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로 그녀의 무대를 정리했다. 오페라의 문법과 트로트의 문법이 따로 노는 듯한 인상을 남긴 것이다. 강유진의 무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험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 인물은 강희슬이었다.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12년간 활동을 이어온 그녀는 밝고 경쾌한 에너지를 앞세워 트로트 비타민이 되겠다는 각오로 무대에 섰다. 그러나 결과는 단 한 명의 인정도 받지 못한 0점이었다. 이는 현역가왕 시즌3가 얼마나 냉정한 프로그램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강희슬의 무대는 시각적으로는 완성도가 있었지만 보컬과 감정 전달 면에서는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퍼포먼스와 노래가 따로 노는 인상을 주었고 긴장 속에서 흔들리는 음정은 감정 몰입을 방해했다. 마녀 심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화려한 움직임이 아니라 노래 안에 담긴 진심이었다. 0점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가왕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세 사람의 결과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역가왕 시즌3가 던지는 분명한 메시지로 이어진다. 이제 트로트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꾸며진 이미지도 과거의 성과도 아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이돌형 트로트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와 진정성 중심의 새로운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 첫 방송을 통해 드러난 우승 전선 역시 명확해졌다. 이수연은 감정의 순도로, 차지연은 서사의 힘으로, 솔지는 기술과 정확성으로 각기 다른 방식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반면 탈락 위기에 놓인 인물들은 다음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현역가왕 시즌3는 말한다. 진화하지 못하는 자는 사라진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트로트의 미래가 된다.